10년 만에 이런 일이 세금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국민 부담률 2023년에 27.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국민 부담률이라는 것은요, 국세 내잖아요. 지방세 내잖아요. 공적연금 내잖아요. 4대 보험 내잖아요. 이것을 GDP로 나눈 값이 이게 국민 부담률입니다. 그러니까 GDP의 27.1%가 세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2022년을 보세요. 29.7%였습니다. 역대 최고치죠. 사실 말입니다. 세금이 내린 것은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보면 국민 부담률은 21.5%에서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0년 26.1%가 순식간에 29.7%까지 올라갔어요. 5년 동안 23.2%가 늘어났을 정도로 국민 부담률은 진짜 엄청났습니다. 10년 만에 줄어드는 거예요. 10년 만에.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도 기억날 거예요. 가렴주구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왜 가렴주구라는 말이 나왔었을까요? 왜? 가렴주구는요, 쉽게 말하면 가혹한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을 수탈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두고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가혹한 세금으로 국민들 모두가 최악의 어떤 경험을 했다는 뜻이에요. 워낙 많이 올렸으니까 세금 자체를 말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 2013년 이후로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민 부담률이 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앞으로도 말입니다. 감세 정책이나 긴축 재정의 기조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 부담률은 좀 더 떨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세 부담률이 있죠. 조세. 국세 지방세. 이것도 좀 떨어질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3%예요.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5년 사이 23.5%로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부담이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OECD 평균이 2021년 기준으로 25.2%야. 우리는 낮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니 이게 OECD 평균을 적용하는 것보다가 세금이라는 것은 그 나라 환경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어떤 걸 가지고 세금을 계속 올려야 되겠다. 이것은 오히려 국민을 더 어렵게 하는 거. 국민 부담률도 마찬가지예요. OECD 평균이 34.2%니까 그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게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올랐으면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세금이 많이 올랐겠습니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사이에 23.5%가 올라간 걸 보면 진짜 심각하죠. 문제는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국민 부담률이나 조세 부담률을 낮춰주는 데까지는 요즘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게 세금이 덜 거치니까 나라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중앙정부 기준으로 2023년에 GDP 대비 45.5% 1126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까지 보면 지금 1148조 6천억 원이에요. 이게 감세를 하니까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이게 문제잖아요. 저는 이게 결국은요. 여야가 협의를 해가면서 국가 경영을 해야지만이 부채도 줄이고요. 나라의 경쟁력도 높여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줄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국가 채무가 덜 늘기는 해요.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보면 예산을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매년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2017년에 국가 예산이 400조였습니다. 400조. 그런데 2025년 내년을 보면 677조예요. 예산이 엄청나죠. 예산을 엄청 많이 뿌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돈을 뭐 엄청나게 예산을 늘렸어요. 2018년에 7.1%, 2019년에 9.5%, 2020년에 9.1%, 2021년에도 8.9%고요. 2022년에도 8.9%. 예산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폭망했는데 국가 예산은 계속 올렸어요. 국가 예산을 올리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머니에서 나올 수 없어요. 안 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국민 주머니 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률이 늘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가고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럼 많이 줄이긴 줄였다. 뭐 세금이 올라가는 게 2023년 5.1% 예산을 늘리는 데 그쳤고요. 2024년엔 2.8% 줄였습니다. 굉장히 국가 예산을 아주 긴축으로 가고 있는 건 맞죠.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둔 이 제도들 있잖아요. 제도들. 예, 법제화 시킨 것들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의무 지출만 많아지고. 의무 지출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53%예요. 재량 지출은 47%고요. 재량 지출이 많아야 경제가 위기가 되면 위기인 곳에 돈을 퍼주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량 지출은 줄어들고 의무 지출이 많아지면요. 정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무 지출, 재량 지출 비중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비교해 봤잖아요. 순재량 지출로 한번 볼까요? 예, 이 재량 지출 중에는요. 어쩔 수 없이 예,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직성 지출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 2025년 예산 중에 말입니다. 의무 지출 비율은 예, 365조 6천억 원입니다. 전체의 54%예요. 여기에 경직성 지출액 이게 뭐 예를 들어 예, 국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 경직성 지출이거든요. 또 예, 뭐 병사들 월급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도 경직성 지출이거든요. 이거 한번 올라가면 못 줄이는 거예요. 이것도 13.4% 91조 1천억 원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67.4% 67.4%. 그러면 순재량 지출액은 220조 7천억 원 32.6%입니다. 677조 4천억 중에 순재량 지출은 쉽게 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3분의 1 수준으로.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경제를 살려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은 야당이 법제화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면서 이거는 좀 풀어주라. 이렇게 타협하고 협상하는 게 필요한데 그 협상이 전혀 안 되니까 지금 경제는 골병이 들고요. 돈은 그만큼 많이 나가고요. 최악이죠.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데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부담률도 줄여주고 조세 부담률은 줄여줬지만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못해서 부채만 늘어간다는 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국민 부담률이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조세 부담률이 줄어들었다고 환호할 일도 아니고요. 그만큼 상황은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참혹하다. 저는 그런 생각 오늘도 많이 해봅니다. 실용주의 노선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